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완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하다고. 어거지로 우기지 마십시오. 지금 무슨 말씀을 한미동맹 그렇게 하십니까? 약화됐죠? 그럼 제가 우리 핵과 안보가 미사일, 불안하다고 아니. 말씀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단위가 뭐예요? 우리 당이 뭐예요? 우리나가 뭐예요? 우리나가 뭐냐고? 우리나가 뭐예요? 우리나가? 말씀 조심하세요. 네, 비서진들은 엄중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고 무한 책임을 그 지적을 좀 해주셨으면 아니, 좋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합니까? 그 대통령에 대해서 대해서는 그렇게 한마디도 못합니까?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함부로 말하다니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어젯밤 자정 무렵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는데요. 어제 민주당과 한국당이 아니라 청와대와 한국당이 그야말로 제대로 맞붙은 것 같습니다. 최지봉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런 모습이 또 보여지는 것이 국민들은 좀 불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잘 듣기보다는 공격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이렇게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고성과 언성이 오가는 거, 물론 원인을 누가 제공했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 이제 강기정 수석이 조금 이제 화가 난 것 같아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 본인은 이제 답변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참았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사실은. 이제 저기서 갑자기 일어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격화되고 대화가 좀 강하게 나가게 되는 요인이 작용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이게 나와서 답변하는 정부 관계자들에게 윽박지르거나 좀 심한 말을 쓰는 거 좀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답변하신 분들도 가능한 한 답변을 충실하게 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좀 예의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고, 양측 다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양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국회의 모습, 국회의원은 큰 소리로 치고 나와 있는 피감기관에서는 그걸 그냥 조용히 얘기해야 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모습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본인들의 입장에서만 얘기하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어떤 우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옳은 말씀이신데 분위기가 좀 살벌했던 것 같습니다. 이현정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중단이 되기도 했어요. 강수석이 막 저렇게 하면서 아주 중단이 되기도 했거든요, 국가는. 참 우리나라는요,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고위 관료들 보면 한 두 마디 정도 오고 가면 일단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원래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서도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먼저 높아지잖아요. 왜 저렇게 합리적인 토론을 못할까라는 아쉬움이 항상 드는 게 입장인데,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행정부, 즉 청와대, 우리나라 어떤 면에서 보면 권력의 가장 중심기관이죠.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였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떤 청와대가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구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문제나 또 조국 장관 사태라든지 또 안보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한 의혹들이 많아요. 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자신들의 입장과 이걸 해명하면 되는데, 문제는 국회의원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괜찮다, 문제없다라고만 일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단이 되는 정의용 안보실장 발언도 그렇습니다. 자, 바로 어제 북한이 신형 지금 방사포를 이제 발사를 성공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기존의 발사와는 달리 연속 발사가 가능한 것들을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신형 3종이라고 그래서 이스칸다르급이라든지 그다음에 에이텐 킴스형이라든지 또 신형 방사포라든지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잇따라 발사했단 말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경원 대표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방어체계가 이걸 막을 수 있느냐? 근데 정의용 실장은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군사 전문가들은 이거 도저히 쌓아들어도 막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미사일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 기지를 전부 다 겨냥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정의용 실장이 무슨 근거로 예를 들어서 그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면 그동안 이런 부분을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지, 더군다나 핵을 갖고 있는 북한이 만약에 핵을 장착했을 경우에 정의용 실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핵미사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한 의혹들을 국민들 앞에 소상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인식의 차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뭐 어제 국감장에서 이렇게 북한 이야기도 나왔지만요. 또 단골 메뉴 중 하나였던 뭐 조국 전 장관 얘기도 나왔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인사 실패를 인정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조국 전 장관 인사 실패죠. 네, 아무튼 결론적으로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담 요청이 없었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아는 한 그렇습니다. 예. 네, 노영민 비서실장이 야당의 추궁에 결국 인사 실패를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최 교수님? 그렇게 볼 수 있죠. 이제 노영민 실장 말처럼 결론적으로는 인사 실패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와대가 사실은 처음에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할 당시만 해도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될 거로 예상을 못했던 걸로 저는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세세한 뭐 자녀 문제든 여러 가지 지금 물론 재판이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 아직까지는 뭐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불거진 사안들이 원래 인상 검증 내용에서 걸러질 수 있는 내용보다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언론들이 그런 부분들을 계속 추적하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나왔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청와대에서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 뭐 조국 전 장관의 능력이나 아니면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를 하게 됐잖아요. 예. 그리고 또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에서는 송구한 마음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결론적으로 보면 실패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넘어설 수 있는 후보를 임명했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저는 보고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에도 상당히 부담이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적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의 능력의 면은 뭐 의심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다른 면에 있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시인하고 인정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인사 실패를 인정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국민 분열도 굉장히 심각하게 이루어졌던 사안이었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서 노영민 실장이나 비서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 자기들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만약에 책임을 져야 되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후보들, 지금까지 장관 후보자들 아니면 후보자들로 나온 분들 중에 이렇게 조국 장관처럼 제가 이런 표현 탈탈 털어서 조사하고 수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그러면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장관들 뭐 그전에 있던 그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런 식으로 또다시 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검증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과연 남아있을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증 과정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하시는 것 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네. 당연히 그런 청와대 검증 과정이 국민들이 이해할 수준에서 했어야 되는 게 그렇죠. 당연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그 시대의 부모님들이 그런 모습으로 대학을 보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검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런 검증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장관을 하거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도의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인 거니까. 그래서 물론 그게 저는 그런 검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검증의 잣대로 보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증을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검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증의 시스템 자체가 예전에 했던 검증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건 예상하지 못했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도 만약에 앞으로도 이제 장관이든 아니면 뭐 고위공직자든 뭐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관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를 할 수 있을지는 저는 의문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개인적으로. 네, 뭐 그렇게 아닌 분들이 그런 고위공직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이현정 의원께 좀 이 질문 던져볼게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통령 독대를 요청했다 이 말을 꺼낸 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국감에서 노 실장이 아니라고 한 거죠. 네. 먼저 저는 최진봉 교수의 견해에 좀 이의를 제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그렇게 타락했나요?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정말 곧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수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만 골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민정비서관실에서 뭘 하겠습니까? 인사검증을 해야 되는데 제대로 인사검증을 안 하고 자기가 믿는 사람, 자기 사람만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좀 이를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비서실장이 나와서 자기들의 인사검증에 대해서 저는 결론적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우리는 다 올바르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 검찰이나 언론에서 문제해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의 저는 이야기로 들려요. 자, 그러면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나요? 그러면 최소한 비서실장과 그다음에 정무수석 이런 분들은 최소한 사의를 표명하는 게 전 도리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반려하든 안 하든 자, 그런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좀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질문하신 윤 총장 독대 문제에 대해서 예. 유시민 이사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본인이 나와서 증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 씨로부터 청와대에 이야기 될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해서 독대를 요청했다. 자, 그리고 그동안 여권의 인사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실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청을 했다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국 장관을 지금 반대하고 있구나라고 해서 임명을 강행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예. 노영민 실장은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노영민 실장을 제외한 다른 비선 실세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참 그러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노 실장 모르게 누군가가 대통령에 접근해서 대통령에게 윤 실장 이야기를 전하고 독대하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했다는 사실이거든요. 만약에 아니라면 유시민 이사장이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 상황에서 왜 그러면 노영민 실장은 침묵을 짓고 있었는가? 그동안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죠. 그동안 수차례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청와대에서 불구하고 뭔가 해명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 그렇죠. 부분 아닌가? 그렇다면 민정수석이나 비서실장이 당연히 이 부분을 해명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국감장에 나와서 야당 의원이 물으니까 나는 그런 적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럼 그동안 가만히 논쟁을 즐겼나요? 즐겨서 봤나요? 저는 그래서 이 노 실장의 이 이야기를 보면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유시민 이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노영민 실장이 책임져야 됩니다. 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어제 청와대 국감장에선 또 하나의 이슈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였는데요. 그 장면도 함께 보시죠. 상중인데 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제 오후에 그 장례 절차를 마치시고 그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고 나신 다음에 발사가 됐습니다. 상세하게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19 군사 합의에는 이거 위반이 됩니까? 정부는 9.19 군사 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상중에 미사일을 쏜 북한에 대해서 정의용 실장이 장례를 마친 다음에 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북한을 옹호하는 것처럼 들릴 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최 교수님. 예. 또 거기다가 정의용 실장이 그 ICBM에 대해서도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도 좀 지적이 됐어요. 두 가지 부분 이제 말씀하기 전에 저한테도 이의를 제가 저도 이의를 한번 네,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말 이현정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나라에 정말 깨끗하게 사시면 많다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저는 나올 수 있으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와대에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이 정도까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그런 과정으로 인사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마련해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모든 가족의 모든 그 일들까지 인사검증 시스템에 걸려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청와대가 그전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사과했다고 봐요. 그런 부분이 저는 사과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그게 바로 결론적으로 인사 실패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검증을 안 한 게 아니라 지금의 검증 시스템으로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예. 정의용 실장은 북한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감싸는 모습이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요. 북한이 상중에 미사일을 쐈다. 저는 잘못했다고 봐요. 북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정의용 실장은 이미 이제 뭐 상중이 아니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가 그러니까 들릴 수 있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이미 복귀하신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건 좀 저는 의도야 어쨌든 간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 어쨌든 상중인데 그런 상중이든 아니든 미사일 발사 자체가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도 그런 행동을 한 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아무리 뭐 대통령이 복귀를 하셨더라도 그 기간 안에 있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국내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북한의 태도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정의용 실장이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도를 익힐 수 있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좀 논란이 됐었고요. ICBM 같은 경우도 이제 저는 논란이 있다고 봐요. 이게 정의용 실장이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나중에 추후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동식 발사가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미 얘기하는 2년 전에 했던 거 아닙니까,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의용 실장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정의용 실장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다면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일부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언론에서 보도하는 것은 이동식 발사대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의용 실장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이 부분에서는 정의용 실장이나 국가안보실에서 자료를 좀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잘못 발언했으면 잘못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본인이 말을 했으니까. 그럼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안보실장의 안보 의식에 대한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정확한 사실들을 공개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이거 북한에 항의도 해야 되죠. 네. 근데 지금 정의용 실장의 지금 저런 태도를 보면 북한에 대해서 무한정 어떤 면에서 보면 아 그럴 수 있다. 북한에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는 식이에요.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준비를 하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은 핵미사일, 핵탄두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핵탄두 한 개하고 우리나라 미사일 1000개하고 누가 더 세겠습니까? 핵탄두 한 개면 다 끝나는 상황이에요. 자, 그만큼 우리가 비대칭적으로 북한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핵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의 문제는 어제 경제수석이 나와서 국회의원이 우리 경제 성장을 얼마 될 거 아니냐 물으니까 대답을 못했어요. 네. 자, 그리고 정무석 나와서 검찰에 조용히 수사를 했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런 분들이 청와대에서 모여서 저는 회의를 한다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면 어떻게 국정을 저렇게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지금 이 국정의 문제가 바로 저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저렇게 미사일을 쏘는데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에 대해서 조용히 수사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이거 문제 없습니다. 경제성장은요 잠시만요. 자료 좀 보고 할게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제수석. 이런 분들이 모여서 청와대에서 우리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있다? 참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말 저 사람들한테 나라를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솔직히 분노의 심정이 저는 솔직히 듭니다. 어떻게 자기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전문성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 모르는 분들이 국정을 움직일까? 저는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간 한얘기 두 번째 계속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